왜 요새 뭐 건강이 좋다 해서 뭐 신공이 좋다 하거든요. 어느새 한국은 참 재밌는 나라인 게 소금이 웬수예요, 진짜. 옛날에는 소금은 없어서 못 먹었어, 진짜. 그 소금 장수에 얘기도 나오지만요. 그 소금을 저 멀리서 퍼가지고 와서 올라면이 만들기 힘들었고, 우리 지금 소금을 마음 놓고 먹은 게 불과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소금은 나쁜 거가 돼 있다며, 지금요? 또 TV에 나오대요. 커피는 옛날에 나쁘다 했다가, 요즘 커피 좋다 하고, 술 나쁘다 했다가, 술 중에서 또 와인만 좋대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와인만 좋다면 머루주는 나쁜가, 이게? 근데 다 서양식으로 따지게 들어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얘는 이랬다 쭉 나온 뒤에 또 나오죠? 요새는 뭐 하면 안 된다. 길거리도 안 돼가, 뭐 식당도 뭐 하면 안 돼. 아이고, 내가 너무 안 되니까 넘어가고 이건요. 괜히 막 했다가 욕먹을까봐 빼고. 하여간, 이렇게 돼 있죠? 한약 나쁘다. 농약이 많다. 중금속이 많다.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가만히 보면 배꼽 잡을 얘기예요. 우리가 먹는 배추에는 이거 없나요? 무는 없나요? 쌀은 없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을 하나도 안 먹으면 돼요. 율무 차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참 좋아하는 더덕은 참 맛있어요. 또 이제 뭐 도라지도 있고. 다 맛있는데 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또 전 카레 좋아하는데 카레도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카레가 한약 명칭으로 그냥 강황이에요, 이게. 도라지는 그냥 길경이에요. 얘는 그냥 사삼이에요. 율무는 그냥 의인인데 세상에 이걸 모르니까 한약 먹지 마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반찬 음식 다 먹지 말고 전부 다 양식해야 되거든요, 양식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너무 안 맞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주 용신 얘기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사주를 제발 무슨 점수로 보지 말라는 얘기란 얘기죠. 사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떠한 결과치가 나왔으면 우리가 어떠한 사주를 가지고 동양에서 만든 학문으로서 이거보다 제가 볼 때는 심리학이 뛰어난 책은 없어요. 서양 심리학책 봐봤자, 프로이드의 사방 뒤져봤자 나오는 결과같이 뻔한 결과거든요. 근데 이 사주보다 더 뛰어난, 제가 그동안 쭉 봐온 결과, 이거보다 나은 심리학이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선장. 배를 타면요, 선장이 마음이에요. 또 비행기 타면 기장이 마음이에요. 괌에서 참사가 났다. 그날 기장의 사주와 관제탑 사람의 사주를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거 타고 간 사람 사주 봐봤자 다 아니에요. 산풍이 무너졌다 치자고요. 그날 거기 있는 사람들 사주가 필요하냐고? 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그 사람의 건물주하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건축한 사람하고 3명 사주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분야를 빼고 미래 예측에 대한 판단으로서 볼 때는 이게 잘 맞으려면 용신이 잘 맞아야 되겠지만 이게 맞기 전에 역시 검증을 꼭 해야 돼요. 이 검증이 뭐냐. 양의에서는 요새 그거 하지. 임상. 어떤 약을 개발한 뒤에 투여해요. 몇 명 투여해서 몇 명이 나왔다. 그렇듯이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린 참 쉬워요. 걔네들은 검사하는데 몇 년 걸리는데 이 검증은 불과 한 10분의 대화하면 된단 말이죠. 10분의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임상을 안 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서양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동양에 대해서는 너무 짜요. 너무 짜다 보니까 검증할
10분도 안 주니 뭘 어쩌란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돼서 한 6%의 성장을 하게 된다. 입증하시오. 데이터 이만큼 가져와요. 저기보다 저만큼입니다. 근데 그 검토하는데만 또 1년 걸려요. 그러면 검토할 필요도 없지요. 요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결과치나 반대로 어떤 경제 전문 책임자의 사주와 대통령의 사주와 비교하면서 두 명이 잘 피니까 경제가 한 5% 올라가겠네, 한 7% 가겠네, 이렇게 판단해도 답이 근사치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만 쓰이면 참 좋은 건데 잘못 쓰이면 이게 점집이 되는 거예요. 점은 분명히 손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말도 많잖아요. 언제 누가 태어난 것도 운이냐고. 근데 그게 운이 아닌 게요. 반반이에요. 지금 예로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서 둘 사이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치자고요. 이 사람이 좋아할 사람은 이 사람뿐만 아니고 전국을 다 다녔으면 10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 근데 묘하게 이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동신도 이 양반도 있었고. 그래서 우연과 살아온 가까이 결과치지요. 묘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이요. 그 우연과 필연이 결합돼서 하나 나왔죠. 첫 번째가 나올 확률, 두 번째가 나올 확률 또 틀리겠죠? 그럼 우연과 이것도 필연이에요. 나온 결과치로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하나 둘 잡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주 명리학은 참 옛날부터 발전된 학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 10년만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저기 중국과 일본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직업이 호흡이다 보니까 이거 볼 새 없이 이제 다른 것만 하고 있거든요, 계속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는 한번 정리해 볼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을 내세우고. 제가 또 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사주 나오면 아마 금방 이제 할 거예요. 이 사주는 자, 사주에서 이분이 묘하게 여자였어요. 그럼 이제 이 사주를 못 볼 사람은 없지요. 이제 한번 대운 적어 볼게요. 전체가 병일간의 여름 태생이죠. 이게 전부 다 화 기운이고 위에도 화고 전체가 화로 몰리죠. 그러면 화 자체가 격이에요. 격과 용신이 같이요. 이게 만약 극은 그러한 뜻이죠. 고집이 너무 센 애는 차라리 너는 고집을 꺾을 바에는 그냥 고집 하나라 가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자체가. 너무 화가 많고 건조한 토가 많으면 화염 조퇴해서 아주 나쁜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종할 때는 또 다르게 돼요. 전체가 화로 다 몰려 있잖아요. 화가 곧 용신이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 여자가 정화일 때는 그나마 괜찮고 미토도 괜찮지요. 무가 올 때도 괜찮았단 말이죠. 신이 올 때부터 막 흔들리게 돼. 이때부터 기가 왔는데 다행히 갑기가 합토에서 토는 이 화에 크게 거스르지 않아요. 적당히 넘어갈 듯 하다가 다시 또 유운이 또 나빠지죠. 왜냐? 사유 합금이 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슬슬 망가지더니만 이때는 경금은 더 망가지죠. 그래서 너무나 살기 싫다 할 때가 이때란 말이죠. 넘어오면서
한 39세에서 한 44세 가니까 술이 오니까 다행히 옷을 합해서 화로 되니까 또 견뎌요. 그리고는 다시 계속 나빠지죠. 볼까요? 요 나이 때 19세에서 24세까지 분명히 상당히 안 좋은 걸 당할 텐데, 자, 이 나이, 이 어린 나이에 돈에 관계되는 것은 아닐 테고, 분명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잠시 좋아지다가 이때 나빠지면 당연히 돈 문제겠죠. 모은 돈 다 탕진하고 또 고생하다가 다시 또 이때 좀 필 듯 하다가 다시 또 꼬이니까 병 나는 거죠. 이러면 병화일간에 전체가 더우니까 당연히 병이 나요. 이거 신장이든 소장이든 아니면 이런 데서 뇌출혈이 오든 뭔가 큰 탈이 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일찌감치 자기가 살아가는 기준을 바닥에 맞추면 돼요. 자기 인생을 좋을 때 맞추면요, 계속 지옥이에요. 자기 인생을 가장 나쁠 때 맞추고 이거보다 더 하랴 하면 그나마 살 수는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 풀이에서 이게 다 맞느냐? 사실은 이러한 정확한 경우는요, 50명이 와도 가족이 잘 산다 할지라도 향후 쭉 보면은 몇십 년 흘리면 거의 흐름이 맞지요. 하지만 자기 노력에 따라서 아예 집도 절도 없는 경우 있고, 최소한 집은 있는 경우 있고, 심지어는 집도 있고 절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이제 이거 암담해 할 필요는 없지요. 거기다가 욕심 문제예요. 이 사주는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자, 자기 주관 아주 강하고 동시에 병오일주니까 남한테 하여튼 좀 내세움을 좋아하는데 그거 못하면 괴롭지요. 뭔가 항상 추진하고 싶었는데 추진도 했는데 실패하죠. 막 꼬이고 어떻게 되느냐. 정말 괴롭다. 막 살자.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더우니까 이때 19세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서 올 수 있는 게 뭐냐. 피가 마르는 증세이죠. 피가 마르면 뭐가 오겠어요? 이게 빈혈이 될 수 있는 얘기죠. 아니면 뭔가 병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런 사주에 대운에서 자가 왔다. 자가 오면 좌우충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아지겠죠. 이래서 크게 잘못된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제가 이러한 비슷한 사주에 종교 생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은 똑같은 시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이미 연세가 한 7순 되시면 나와 똑같은 사주는 이미 한 반은 하늘로 갔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벌써 70이 됐으면 한 반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 급하면 먼저 하고요. 마음 느긋하면 견뎌내죠. 진짜 그래요. 그게 마음이 급한 사람이 묘하게도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자기가 잘 될 때도 잘 되는지 몰라요. 항상 불만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10년 만에 돈을 40억을 벌어놓고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40억이면 요새는 한 40억 많이 벌었다 전 쳐야 돼요. 벌었는데 자기는 불만이에요. 그 뭐가 불만이니까 자기는 아직도 안 피웠대요. 그래서 더 큰 사업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 사업하려니까 앞으로도 더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이 별로 이렇게 되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사주 틀리대요. 자기는 분명히 이거는 번 것도 아니고 자기는 분명히 공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 내가 아니죠. 이거 이렇게 벌어서 많이 버신 거라고 당신 사주에. 이제 앞으로 꺾이니까 그만하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과감하게 하더니만 아니 다 날린 거죠. 빚이 많이 나서 사업이 됐죠. 이게 반대로. 요새 와서 그래. 그때 날 보고 그냥 무조건 말리지 왜 놔뒀냐고. 아니 말을 해도 안 듣죠. 자기가 내가 분명히 좋을 때 40억 버는 좀 잘 벌었다 했는데 자기는 이건 돈도 아니라고 하길래 난 40억
40원 고사하고 난 이거 100분의 1인 4천만 원만 있으면 난 솔직히 여행 다니겠어. 유럽도 가보고 사방 한 1년 내내 여행 다니지 뭘 이걸 해요. 그러니까 40억을 벌고도 불만이에요. 400억을 자기는 벌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건 답답한 얘기예요. 욕심이 없으면 재밌는 게 사람 도와주고 사무실에 누가 왔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 많이 사가지고 와요. 뭐 이렇게 이런 상자에다가 이게 돈 상자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음료수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알코올이 있는 음료수도 있고 알코올 없는 건 거의 없어요. 하여튼 많이 사오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먹는 재미에 사는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10년 사업해서 40억인데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벌었다가 이게 언제였냐? 이게 불과 90년이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분명히 간두했는데 제발 은퇴하라고. 그런데 그냥 이거 400억 벌려고 애를 쓰다가 4년 전에 만나니까 마이너스 4억이 됐단 말이죠. 이제 자기 어떻게 하네요. 향후 어떻네요. 그래서 그 제가 딱 보이고 한마디 했죠. 마이너스 4억 된 것도 대단하다 했죠. 사실은 이런 욕심에 40억 벌어놓고도 자기 욕심 안 버리고요. 400억 벌렸으니 하다가 마이너스 4억 됐으면요. 이게 소위 말해서 그 광기가 바라죠. 그러니까 소위 미쳐서 팔짝 깨구리가 뛰죠. 그래서 깨구리가 팔짝 뛰는 만큼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인데 이 양반이 마이너스 4억 됐으면요. 다행인 거예요. 저기 하늘 위에 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 내가 이 양반한테 그랬죠. 제발 사실 때 좀 욕심 좀 버리시라고. 지금 마이너스 4억을 가지고 이분은 또 어떻게 하느냐. 소원이 자기는 빚만 가리면 된대요. 내가 마이너스 4억이면 그거 어떻게 갚냐고. 그냥 파산 신청하지. 하여간 제가 이제 오늘 이만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4주 예를 더 많이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